저는 이제 천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그만 한정식 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 얼마만큼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정 말로만 몸으로 열심히 배달을 하면 또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매출이 올라갈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얼떨결에 뒷발을 찼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서 말아먹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우연찮게 참 좋은 브랜드 하나 선택해서 그 가맹점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떼돈을 벌 수 있는, 어쩌면 외식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다양한 상황과 현상들이 존재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분명히 기록하는 이 무언가에서부터 우리는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이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기호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숫자로 만들어지죠. 오늘 주문이 몇 건이 들어왔지? 오늘 얼마 팔았지? 오늘 재료비가 얼마치 들어왔지? 뭐가 들어왔지? 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운영하는 방법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면 숫자는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경영활동은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크게 음식점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맛을 내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또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게 아니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그 규칙을 정하고 업무를 나누고 역할을 나눠주는 업무에 대한 분장, 요 세 가지가 시스템을 꾸려나가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매출이 30% 정도 올라오면요 수익이 2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내외의 매출, 2천에서 3천 정도 이상의 매출이 되는 데에서 30%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은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포스를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가장 기본 자료를 써야 됩니다. 포스에 나와 있는 하루의 매출, 카드 건수,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포스에 나와 있는 자료는 원시 데이터입니다. 이 원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가가 데이터의 관리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저는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고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당의 운영 매뉴얼,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대박식당을 풀어나가는 길이라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되게 이게 아주 기초적인 분석인 거죠. 우리가 포스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점심 매출이 어떻게 될까? 그 점심 매출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 왜 자꾸 제가 이제 점심 매출을 이야기하냐면 한정식은 주부 고객님들과 이렇게 술을 안 드시는 손님들이 아주 이렇게 메인 고객이어서 이분들이 어느 시간에 장사를 하는 게 오시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한식집들은 점심과 저녁과 주말 매출의 비율이 3대 3대 4 또는 비슷한 컨셉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장사는 배달하거나 24시간 업종이 아니고서는 장사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주말 장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우리 집은 초대박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한정식이다 보니까 점심 장사하고 주말 장사에만 힘을 쏟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점심만 잘하자. 죽으라고 한 3년간은 점심 장사에만 제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주말도 장사가 되고요. 저녁에도 장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점심과 저녁과 주말 영업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들도 하고 있는 업을 보시면 어떤 업이 내가 배달업이 중심인지 배달도 점심에 많이 파는 건지 저녁에 많이 파는 건지 주말에 많이 파는 건지 또는 뭐 새벽에 많이 파는 건지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요걸 잘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매출이 우리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판다면 5천만 원을 판다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해서 전체 매출의 55에서 65% 안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걸 손익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요 정도 잡히게 되면 우리 가게의 순이익은 평균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팔면 순이익이 150에서 2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을 팔면 순이익이 7, 800 정도, 맥스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 팔면 1,000만 원 벌지 그거 못 벌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분명히 계산은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내 주머니에는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때는 부가세 낼 때는 부가세 낼 돈이 없고 소득세 낼 때는 소득세 낼 돈이 없는 거야. 그 벌었던 돈들은 내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345만 6,070원이 남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10원까지 실제로 남을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방법을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저희는 그 정도 적어도 10원 단위까지의 정확한 이제 데이터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좀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방문, 인터넷, 소개, 기타. 이렇게 해보니까요, 재방문이 약 70%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16%가 나온 거예요. 전 여기에 되게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비율이 30%가 되면 재방문 비율이 50% 줄까요? 아니죠. 이 인터넷으로 우리 집을 아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 동네라 하더라도 어디 식당을 찾을 때 뭐로 찾아요? 핸드폰 찾죠. 핸드폰 중에서 뭐를 찾고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서 찾아갈까요? 네이버로 봅니다. 네이버가 지금 우리가 포털이나 모든 인터넷상에서의 네이버 점유율이 약 75%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는 거의 90% 가까이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음식점 마케팅의 상당수는 네이버 마케팅입니다. 네이버 친화적인 마케팅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배달업은 이 배달의 민족 친화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 고객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40살 먹은 직장 다니는 애기 엄마를 저희 마실의 주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잡아내면 이후에 내가 하는 것들이 좀 낫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약 한 3년 정도 동안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분석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월간 1인당 객단가가 17,000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저희가 객단가가 2만 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숫자의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더라도 우리 집 매출이 한 달에 10,000명이 오면 객단가가 3,000원이 오른다. 그러면 얼마가 매출이 오르는 거죠? 똑같은 손님이 와도 3천만 원의 매출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게 없는 손님을 막 자꾸 어디서 붙잡아 오겠다는 생각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 손님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의 매출도 높아가는 거죠. 요게 2014년도에 저희가 분석했던 가장 많이 팔리는 13,000원짜리 마실 정식이 한 38%의 점유율을 주문 비율을 보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매출에 대비해서 32%밖에 공헌을 못하고 있는 거죠. 2016년 자료를 보면 그 마실 정식을 저희가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만 원을 올리니까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2% 정도의 매출 공헌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표 메뉴의 객단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전체 매출의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매출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가 이게 매출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고요. 식재료 비율들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적정한 아까 제가 매출을 30% 향상시키고 원가를 몇 프로 낮추자는 소리를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원가는 상대적입니다. 원가는 적정한 원가가 몇 프로인가는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식당은 이 두 손가락을 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식당을 찾아가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식당으로 약속을 잡거나 누군가 추천했거나 인터넷에 뜨거나 그래야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으러 갈 때 우리는 90% 이상의 손님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10개의 식당 안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9,990개는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 10개가 항상 고정적으로 10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오면 11개가 되는 게 아니라 꼬발이 10등에 있는 식당이 사라집니다. 내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게가, 여러분들의 식당이 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10개의 식당 안에만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 없고 백도 없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첫 번째,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라면 끓여 먹으러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주방에 계신 직원분들을 제가 만나고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주방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의 목만 딱 붙잡고 저는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점검 일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체크리스트에 또는 점검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맡고 있는 전 관리 책임자를 주로 미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우면 그냥 네이버에 우리 가게의 월간 조회수를 몇 건 정도 되든지 네이버 엠플레이스의 상단에 몇 번 노출되든지 배달의 민족 앱에 몇 메디 노출을 하든지 이런 수치적으로 매출 어떤 목표를 잡으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6개월은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금방 한다고 해서 반응이 오지 않거든요. 우리 집 매출이 좀 떨어지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블로그 업체를 불러서 야 좀 체험 날에서 좀 빨리 해줘. 그러면 이번 달에 매출이 떨어진 원인은 이미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오늘 매출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오늘 손님이 안 온다고 갑자기 내가 어제 잘못해서 오늘 손님이 안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식당에 손님이 재방문하는 주기를 이론적으로 2개월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가볼 때 평균적으로 난 저 집 단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집을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제 손님들한테 잘못했던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미 3개월, 6개월 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손님이 안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출이 떨어진다고 블로그 업체 부르고 마케팅 한다고 되냐고. 그러진 않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데이터는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저한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그리고 이번 이 꽃보다 매출의 수많은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첫 강의라서 그 숫자로 고민하고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궁금하고
답답해.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또는 천안으로 놀러 오셔도 좋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숨이 차서 이야기를 다 못 드렸는데요. 좋은 강좌를 열어주신 배달의 민족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정말로 대박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